한 사람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일상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인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내가 예민한 거 아니고 오해하는 거 아니고 당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상대방을 이용하고 심리적으로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위험한 사람들 구별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이 관계에서 나를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소장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정 인간상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멀리해야 되는 사람의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네, 워낙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들어진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몇 가지 특징을 알고 계신다면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상담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상담도 하는데요. 그분들의 피해 사례를 들으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가해자는 아주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의 탈을 쓰고 접근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범죄 피해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좋은 사람 같아서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심리적으로 착취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위험한 사람들의 신호예요. 지금 말씀드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싹 다 문제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반복되고 두드러질 때는 분명 주의가 필요해요. 첫째로 관계 초반부터 과도하게 친절해요. 우리 생각해보면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일 때는 인사하고 웃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죠. 내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을 때 예의를 갖추고 적당히 친절할 수는 있어도 과도하게 친한 척하고 막 다정하긴 어렵거든요. 적당히 사회적 미소를 띠고 조심하려고 하죠.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이 긴장이나 불안함을 억압하고 과도한 반응으로 다가온다면 첫 관계에서부터 상대의 경계를 빨리 허물어야 하는 그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연극적 표현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사와 형용사를 남발한 과장된 억양과 말투를 사용해요. 진짜 완전 너무너무 대박, 감동, 완벽해 같은 표현을 잘 써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친해지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잘 알지 못하는, 알아가는 시기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상대방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또 진심이 아니라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냥 칭찬하고 감탄하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느꼈고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건데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유심히 살펴요. 먹혔나?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칭찬을 해줬으니까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좋아해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게 작용을 했는지 관찰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요. 원래 인간은 적당히 자기 중심적이죠.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는 자기 이익만 중요해요.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나도 손해보는 거 싫고 남도 손해보면 안 되니까 고민하고 배려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손해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타인의 감정, 시간, 공간, 에너지는 안중에 없어요. 본인이 늦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늦으면 꼭 짚고 넘어가요. 또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져야만 하고 그게 안 되면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거나 삐져서 결국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들어요. 또 공평하게 책임지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되게 희생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병리적인 수준으로 부족해요. 원하는 걸 이뤄야 하니까 결국 주변 사람을 압박하거나 감정적으로 조종해요. 우기고 떼쓰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인데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일 경우엔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끌고 가야만 하는 게임으로 알아요. 세 번째 특징으로 집요함이 있는데요. 뭐에 대한 집요함이냐면요.
타인을 괴롭게 하는데 집요함이 있어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런 방면으로 머리를 잘 써요. 장난이야, 농담이야 하면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약점을 잡아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또 누군가가 자신을 망신주거나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을 음해하고 소외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요.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 빼고 모인다든가 그 사람한테만 잘못된 정보를 주는 식으로 험담하고 따돌리고 복수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마음속에 너 나한테 그랬지 가만 안 둬 하고 저장해두고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괴롭게 해요. 이건 수치심에 기반한 공격성일 때가 많은데 자기 내부의 그 불완전함, 약한 부분을 숨기고 있다가 우연히 그게 살짝이라도 건드려지면 못 참고 폭발하는 거예요. 관계를 승리와 패자가 있는 구도로 인식을 하고 벌 주고 밟으려는 거예요. 그냥 짓궂다, 뒤끝있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지 말고 그 사람의 그 깊은 노여움, 수치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나한테 향해 있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한번 수틀리면 그 화살을 언젠가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 특징으로 자기 개방은 적은데 남의 정보를 얻는 데는 적극적이에요. 상대방의 연애사, 가족사, 사는 곳, 연봉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속마음까지 굉장히 깊숙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에 반해서 자신에게 질문이 들어오면 대충 얼버무리고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해요. 말을 돌리거나 늘 겉도는 대응을 해요. 개인정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진심을 잘 숨기고 포장해요.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은 나한테 묻고 나는 대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적 교류나 서로 묻고 답하는 그 티키타카가 아니라 계속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고 지낸 지는 시일이 좀 지났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뭘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말한 게 많은데 들은 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타인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려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정보를 통해서 급을 나누고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그 사람에 대한 인간적 관심이나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패를 얻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본인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남들도 자기를 그렇게 볼 거라는 불안감에 자기를 개방을 안 해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교류에 건강한 개념이 없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알아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초에 작정을 하고 이렇게 다가오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악의적으로 이용당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건 당한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위험한 사람은요, 처음에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이런 관계에서 나를 지키고 예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는 천천히 가까워지는 건데요. 누군가를 새로 알게 되거나 잘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있다면 천천히 가까워지세요. 천천히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관찰하는 건데요. 관찰을 하려면 그냥 멍하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살펴보면 좋아요. 그 질문을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우린 아직 서로 잘 모르는데 이 칭찬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지금 이 대화에서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맞춰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나? 이 사람의 말이나 표정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나? 이 만남이 끝나고 난 뒤에 나는 편안한가? 아니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런 걸 다 체크해야 하고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새로운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질문들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고 내 상식선에서 편안한 사람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돼요. 그런데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사람을 만나는데 큰 부담이 있는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또 뭔가 쎄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는 상대방의 경우에도 활용해 볼 수 있죠. 이런 관찰의 시간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해요.
관계 형성에 서툴고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특징 중에 한두 개 정도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과도하게 방어하고 오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밖에도 이 관찰을 통해서 천천히 가까워지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관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일 경우에 빨리 친분이 생겨야 안심이 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소속감이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이때 생기는 조바심과 불안함 때문에 상대방의 위험한 행동 특징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분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관찰을 해야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멀어지는 건데요. 거리두기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상대방의 문제점을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싶고 그냥 조용히 멀어지는 게 왠지 미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숙된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이것도 맞아요. 여력이 된다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역공당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수십 년의 인생 동안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점을 꼭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자기 관계의 문제점을 알고 먼저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더하면서 점점 멀어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탁 손절 쳐버릴 수 있으면 뭐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굳이 강한 감정적 자극을 만들면서까지 극단적으로 거리를 벌리는 것보다는 슬슬슬슬 그 문제의 사람과 공유하는 걸 줄여나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간, 시간, 사람과 같은 요소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나의 영역에서 밀어내세요. 매번 오는 연락을 다 맞지 말고 3번에 한 번, 2번에 한 번씩 응답할 수도 있고요.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지 말고 원하는 사람만 따로 만나는 식으로 접점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접점을 줄이다 보면 상대가 알아차리고 기분 나빠서 또 집요한 괴롭히기를 하거나 험담을 하는 그 예측 가능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를 잘 버티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늘리고 나에게 집중하시면서 지나쳐 보내세요. 쉽지는 않은데 날 위해 꼭 필요한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결국 그 관계는 끝날 거예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은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것에 앞서서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버린 위험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을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예요.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면 나와 잘 맞는 사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에서 지속적인 상처를 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잘 몰랐던 나의 약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